최근에 메타인지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메타인지가 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기억, 인지, 생각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뛰어난 메타인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에 포함된 내용을 다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떤 만점짜리 공부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근데 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구멍을 찾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구멍을 채워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채워진 내용들을 오히려 채우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멍을 채우는 데는 정작 시간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학생들은 이 구멍이 어디 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멍들을 채워야 된다는 인식 자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 방송에서 김경애 교수님이 되게 좋은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에게 20개의 단어를 기억하게 하고 실제로 몇 개를 기억할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은 10개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B라는 학생은 20개 중에서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A라는 학생은 본인이 예측한 대로 10개를 기억했고, B라는 학생은 15개를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2개를 기억했어요. 그러면 이 A와 B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할까요? 비록 기억력 점수로 따지자면 B라는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A라는 학생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실제 제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상위 1% 학생들은 이 예측과 실제 결과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 개선할 점들을 찾는 데 탁월함을 보이니까 당연히 그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채우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수능 만점자 전국 1등, 의대 5관왕 등 이런 서울대 100명의 학생들은 굉장히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소위 요새 공부의 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공부의 신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A라는 과목에서 이 범위를 가지고 언제 시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진짜 공부의 신으로 불릴 만한 학생들은 첫 번째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가 한 번에 머리에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가 실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공부의 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상위 0.1%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멍을 잘 찾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파악하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효과적인 전략,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때, 무엇을 공부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많은 것들을 잘 소화하는 게 시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것들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소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이 메타인지를 기르는데 필요한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한다,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직접 써본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메타인지의 본질을 좀 기르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이 옆에서 던져줘야 하는 질문들을 3가지로 이렇게 추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다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니? 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숙제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실제 하기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숙제나 공부를 다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먼저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또 실제로 숙제나 공부를 하면서 걸리는 시간을 직접 재보게끔 해요. 예측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이한테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차이가 있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반복되면 이 아이는 적어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어떤 공부를 해야 할 때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먼저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고, 동시에 그 예측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공부나 일의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권하고 싶은 방법이, 아이들이 플래너를 쓸 때 무작정 뭘 할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해야 할 것들별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를 직접 예측하고 써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걸린 시간을 적게 해서 둘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한테 되게 중요한 습관인데, 어떤 일을 할 때 얼마만큼 걸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야 할 일들을 밀리지 않고 계획한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어떨 것 같니?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나서 테스트를 본다고 했을 때 실제 테스트를 보기 전에 먼저 테스트의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단어 테스트를 본다고 했을 때 실제 몇 개를 맞힐 것 같은지, 또는 수학 문제집이나 시험지를 푼다고 했을 때 몇 개를 맞힐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 예측했던 것과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되게 중요한데요. 시험 점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면 정확해질수록 공부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70점 받을 만큼 공부해 놓고는 90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0점 받을 만큼 공부를 하고 내가 실제로 70점 만큼의 공부가 됐구나 인지가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90점을 받기 위해서 20점만큼 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네, 세 번째 질문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특히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전에는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고 나면 마치 그 시험이 내 기억에 없었던 일처럼 정말 그냥 점수만 듣고 시험 잘 봤네? 혹은 못 봤네? 슬프다. 이런 정도의 평가만 하고 시험 결과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했던 서울대생 100명 중에서 약 60% 정도가 시험이 끝난 그 주에 바로 피드백 노트를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시험이 끝난 주로 국한하지 않았다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졌겠죠. 앞에서 제가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되돌아보는 것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목표가 90점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같은 어떤 추상적인 피드백 말고 실제로 20점이 어디서 나갔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 이 4점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틀렸구나. 또 이 4점은 내가 문제풀이 순서를 잘못 선택해서 틀렸구나. 그게 아니었다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아주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음번에 공부의 전략과 계획을 세울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좋은 공부 방법, 좋은 공부 전략, 좋은 계획이라는 거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세웠을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실제 결과를 예측하면서 실험을 해본다는 거니까요. 매번 치르는 시험이 한 번의 실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노력을 할 때 그 다음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우리 민수 시험 잘 봤네? 아니면 시험 왜 이렇게 못 봤어? 이런 피드백 말고 실제로 시험지를 보면서 왜 이런 결과를 나왔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세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를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이 결과가 어떤 이유로 나왔고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메타인지를 향상시켜서 아이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자기의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를 이루는 힘인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